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여권의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예비 후보를 무려 3배 가까이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데요. 격차가 더 벌어진 거죠. 이는 무리한 네거티브에만 열을 올리는 이낙연 캠프의 경선 전략의 패착에 기인하는데요.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전략은 이미 낡고 오래된 유세 방식일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고 참신한 정책이나 강력한 개혁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계속해 구설수와 논란만을 만들어내는 노이즈 경선 전략이 먹힐까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던 지지자들조차 등을 돌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야 전체 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하며 1위를 지켰습니다. 2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는 10%포인트 이상 차이나는 오차 밖의 우세를 보였습니다.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 후보 29.8%, 국힘당 윤석열 후보 19.5%, 이낙연 후보 10.6%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번 여론조사가 더 유의미한 건 응답률 28.3%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에 비해 2.7%포인트 오른 반면 윤석열 후보와 이낙연 후보는 0.2%포인트, 4%포인트 각각 추락했습니다. 특히 범진보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에선 이재명 후보가 33%로 이낙연 후보 15%와의 격차를 2배 이상 벌렸고 박용진 3.5%, 정세균 3.3%, 심상정 3.2%, 추미애 2.8%, 김두관 0.7% 순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조사에 비해 이재명 후보가 2.3%포인트 상승한 반면 이낙연 후보는 4.4%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이낙연 후보의 추락폭이 큰 것은 무리하게 벌이는 네거티브 캠페인에 따른 역효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야권에서는 국힘당 홍준표 후보가 1.4%포인트 오른 5.3%로 윤석열 후보를 바짝 뒤쫓기 시작했고 최재형 후보는 3.9%,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각각 2.8%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100% 무선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률 28.3%로 여타 조사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는데요. 지지율 격차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한 유력 대권 후보들, 특히 윤석열의 떡락이 주목되는데요. 홍준표가 곧 따라붙을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깜냥도 안 되는 구수의 특수부 출신 검찰청장의 대권 도전기는 이렇게 끝나고 마는 걸까요? 또 엄중한 그분도 반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을까요? 항상 모든 건 진정성의 싸움인 듯 싶습니다. 진심이 1도 없는 후보들의 추락은 이미 예견된 거죠. 그렇다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대선판이 재미가 없어지니 말이죠. 18일 나온 뉴스 중 뒤늦게 보도되면서 주목받지 못한 뉴스가 있는데요.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는 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요즘도 이런 게 먹히나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인터넷 포탈 내 조직적 대량 악성 댓글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글이 중국 IP와 악성 코드를 활용한 매크로 작업의 결과로 보고 중국 당국에 국제 공조를 의뢰하는 한편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18일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월 이재명 캠프와 관련된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고 1년여간 IP 추적과 해당 컴퓨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아이디가 중국인 명의나 중국 국적으로 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IP가 사용된 주소는 중국이 아닌 한국 내였고 컴퓨터 사용자 역시 모두 한국인이었는데요. IP를 통해 확인된 주소지의 총 6명 거주자 가운데 2명이 조사에 응했고
이들은 IP를 도용당한 피해자라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경찰 측은 다만 악성 코드가 발견된 컴퓨터에 실제 사용자를 찾을 수가 없었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등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삭제돼 포털 사이트의 운영회사 역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일반적인 악성 댓글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만 조직적이고 대가성이 있는 사이버 범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백종덕 변호사는 정치권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조직적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 방해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같은 범죄가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경찰이 1년여의 수사기간 동안 피고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기소조차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중국 당국의 국제공조 수사를 의뢰해 실제 IP 주소가 사용된 장소와 시점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누굴까요? 이런 뻘짓을 하는 집단이 말이죠. 보통 이런 경우 이런 행위를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당사자가 유력한 용의자일 경우가 큰데요. 내부의 적이든 외부의 적이든 반드시 찾아내 그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아직도 선거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이 있다는 자체가 이해 불가입니다. 윤우진 전 세무소장이 이제 소위 말해서 뇌물 사건이 있었는데 해외로 도피했다가 인터폴에 체포돼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결국은 무혐의가 났거든요.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본질은 뭐냐면 그때 어떻게 무혐의가 났느냐 하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무혐의에 당시 윤석열 중수부 1과장이었던가요? 예. 관여가 있었느냐 는 게 이제 포인트고 거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예.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관련 수사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일부에 재배당되며 지난 2012년 뇌물 수뢰 수사 무마의 진실이 다시 밝혀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8일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서장 주변 사업가인 대규모 육류 수입업자 김모 씨가 낸 진정 사건을 최근 반부패 강력수사 일부 소속 부부장 검사에게 재배당했는데요. 이날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는 뉴스토마도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와의 대담, 노영희의 뉴스인 사이다에서 윤우진 씨가 어떻게 억대의 뇌물을 받고도 검찰은 번번이 기각을 때리고 교묘하게 수사망을 빠져나갔는지 그의 과거 이력을 소상히 밝혔는데요. 한 기자는 윤우진 사건은 결국 윤석열 사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는 윤석열과 검찰개혁의 지필자 중 한 사람으로 윤우진 사건을 집중 추적 보도해 오고 있는 탐사 전문 기자인데요. 특히 윤석열과 윤 세무서장과의 관계는 그의 동생 윤대진을 끈으로 이어진 끈끈한 특수관계로 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받은 뇌물을 검찰이 봐주게 하며 같이 쉐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이 아니라 윤석열 자신을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리고 공소시효 문제는 일단 억대가 넘는다. 억대가 넘기 때문에 공소시효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한상진 기자는 이날 SNS를 통해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스폰서 폭로 사건에 서울중앙지검 특수 일부가 붙었다. 판이 커질 모양이라며 스폰서 Y가 진정서를 낸 게 작년 11월이니 9개월 만에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그동안은 한 게 없었다라고 검찰의 늦장 수사를 꼬집었는데요. 아울러 18일 한국일보 보도가 이 사건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며 이 사건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한국일보 기사를 링크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우진 씨는 사실 권력층을 연결시켜준 브로커에 불과하다라며 몸통은 따로 있는데 독박 쓰려니 윤우진 씨가 깝깝하고서라고 꼬집었는데요. 제가 봐도 이런 상황을 보는 윤석열은 더 갑갑할 것 같습니다.